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익규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은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첫 소식으로 이제 약간 가슴 떨리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가연계증권 ELS 손실 지금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거 계속 지금 확정이 되고 있고요. 올 들어서 손실액이 이미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홍콩발 ELS 사태가 점점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금융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주요 은행들만 보면은 상반기 만기 도래액이 8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8일부터 12일까지 손실 확정 난 것만 1,000억 원 넘었다라는 통계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손실률이 50% 넘었고요. 아까 제가 상반기 만기 도래액 8조 4천억 원 넘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반기까지 홍콩 H지수 급등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전망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 8조 4천억 가운데 전불반 역시도 상반기까지 손실될 가능성 지금 다시 걱정이 커질 수가 있고요. 은행 중에는 KB 국민은행의 이 판매액이 가장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개별주 투심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금융주들한테도 뭐 안 좋겠지만 요거 사신 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뭐 10조 가까운 돈에서 절반만 손실 나더라도 야, 여기 투자하신 분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이죠.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뭐 소송도 있을 거고 국민당국에서도 계속 와치하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 H지수 결과적으로는 이제 홍콩 H지수라고 하면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50개 그거 모은 지수인데 요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콩 H지수 연계한 파생 연계 상품이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닐 텐데 해외에서는 조금 잠잠한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잠잠했어요. 그 기사들 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발행 잔액들이나 이런 거 홍콩 시장이나 감소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요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ELS 같은 상품이 위험하다라는 경각심이 좀 늦게 생겼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들 보면은 이 ELS 같은 구조화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 구조화 상품에 대한 충격이 꽤 빨리 왔습니다. 언제 왔느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잘 알려진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이 왔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기사뿐만 아니라 제도가 고쳐진 시점도 2010년대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내 ELS 위기는 홍콩 얘기 같이 나왔었습니다만 2015년쯤에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를 고칠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국내의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경각심도 조금은 늦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구조화 상품, 그러니까 이 구조화 상품이라고 하면 예금이나 주식, 채권 같은 여러 가지 자산들을 금융공학적으로 가공, 혼합해서 만든 그런 상품입니다. ELS도 이 구조화 상품에 한 관련데 해외는 구조화 상품 일반 판매, 개인 투자자 판매가 2010년대 전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고액 자산가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로 팔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 뭐 상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워런트라든가 ELS는 상당히 판매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구조화 상품의 뭐 완전 판매냐 불완전 판매냐 설명을 이제 덜 하고 판매하면 이제 불완전 판매가 되겠죠. 요 논란이 있는 이유가 이 구조화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 예금이라면 뭐 우리가 설명 세게 할 필요 없죠. 예, 그런데 이 해외에서 불완전 판매 논란을 자초했던 과거 사례 보면 어떻죠? 존재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든가 홍콩 같은 금융성지국도 다 이런 사례들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악화하게 되면 이 구조화 상품 자체는 손실을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뭐 RC채권 역전환사채라는 거 있습니다. 전환사채라고 하시면 조금 더 생소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매수자가 이제 계약 시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매수자가 이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 관계없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가 있는데 요것도 불완전 판매가 있어서 웰스파고라든가 RBC, UBS 파이낸셜 서비스, 미국에 올라간 은행들 벌금 굉장히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고 이게 2011년이었고요. 10년, 11년의 사태였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2009년이었습니다.
역시 리만 브라더스 미니본드 관련 상태인데 이거 회사채가 아닌 신용 파생 상품 이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미니본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 미니본드 역시 불안전 판매가 돼서 배상만 얼마 나왔냐? 1조 원이 넘게 나온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로 미국도 홍콩도 이 규제를 강화하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조금 덜 팔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조 상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에 한해서는 좀 일반 우리 투자자들한테 판매할 때 조금 설명도 좀 자세히 하고 또 좀 덜 파는 노력도 좀 금융회사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외 사례에서 이제 시사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증시를 움직일 만한 주요 일정 일단 한번 쫙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먼저 나올 것은 한국은행이 16일에 발표할 이 12월, 지난해 12월 수출 물가 잠정치입니다. 11월에는 수출 물가가 다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좀 낮아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월 대비 오를 가능성 변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멘, 후티 이런 얘기 저희가 전화해 드렸었죠. 글로벌 해상 운임이 올라갔는데 얼마나 올라갔느냐. 12월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유럽 가는 글로벌 운임이 한 달 만에 91% 뛰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우리 물가, 수출입 물가에 어떻게 했을지 살펴봐야 될 거고 17일 나올 중국 GDP는 뭐 연간 성장률 5% 넘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넘었겠죠. 넘었을 것 같습니다. 1, 2, 3분기가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간신히 넘었겠죠. 더 중요한 게 대만 TSMC 4분기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네. 반도체 경기 한번 좌우해 볼 수 있을 만한 전망이 나올지가 주목 포인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신규 원전 신설하는 계획 확정된다면서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주중에 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라고 해서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나라 전력 발전소 얼마나 짓고 이런 게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신한울 3, 4호기를 비롯해서 원전이 최대 6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라든가 이런 투심들이 미리 움직일 가능성 살펴봐야겠죠.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요거는 이제 다 폐기했던 건데 우리 뭐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 중요합니다만 우리 에너지 안보 생각을 하면 원전 신설하는 거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신규 원전 계획을 확정을 한다면은 관련주들 조금 뭐 수혜받을 종목들도 있겠죠. 수혜받을 것,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다는 건 투심이 몰릴 종목이라는 건데 지금 저희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얘기하면서 재생에너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잘하고 전력 수급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원전이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전 KPS 이런 곳들을 큰 틀에서 관련주로 보고 있고요. 투심이 몰리는 곳, 거래량이 있는 곳은 일진파워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번 주에 원전 관련주 하나가 이 공모주로 상장을 합니다. IPO가 또 하나 나오는군요. IPO 관련주가 16일에 이 원전 해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진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16일에 일반 천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공모주 열풍 거기다 더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작용할지도 살펴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